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전 기무사 사령관 허평환 장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어디 뭐 아프셨다면서요? 조금 어, 이 세상이 이 나라 이런데 안 아픈 사람이 정상이겠어요? 하기야 지금 뭐 고생 온 좀 국민이 했죠. 저 우울증 내지는 심장병 내지는 혈압에 온 국민의 병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병나게 돼 있어요. 그럼요. 예, 지금 해외 동포들은 더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미국 캐나다에서 저 전화 많이 받아요. 잠을 그분들- 못 잔답니다. 예, 그분들 아주 뭐 조국이 예. 그 조국 말고 이름 조국 말고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그 망가지는 걸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뭐 그분들 걱정인데 자 뭐 오늘도 이 윤석열 대 추미애 결국은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 정지를 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보를 많이 또 과거에 다루셨고 수장하셨는데. 정부 떠나서 네. 이 정권의 속성과 네. 제대로 형태를 보면 그 결과 보였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 1년 전쯤 됐죠. 예. 그때 뭐 한창 조국이 뭐 수사 잡아놓고 할 때 예. 인기가 올라가면서 그때 우리 이봉규 대표도 그랬잖아요. 네. 지금 여론이 윤석열이가 이제 다 정리하고 문재인까지 싸그리 잡아놓고 다음 대통령 대권 주자로 나선다. 그리 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돈다 할 때 내가 몰았어요. 천만의 말씀이다. 네.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말씀 하셨지. 결국은 네. 자기가 그냥 여기에 숙이고 합류하든지 네. 안 그러면 쫓겨나든지 둘 중 예상을 했는데 결국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쫓겨나는 상황이 됐다. 쫓겨난 거죠. 그 아직까지는 지금 뭐 실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 정지 당했다는 거는 벌써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이 정권이 어거지로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 겁니다. 수집을 했고 하나하나 그 단계로 나간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런데 이쪽 검찰에서는 지금 그 업무 정상적 포털 자료 모은 정상적 업무였는데 판사 뭐 무슨 사찰 사찰했다. 문철을 했다고 이렇게 이거 반박 나 검사들이요 지금 똘똘 뭉쳐서 다 들고 일어날 판입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이거 다 들고 일어나. 그러면 이거 뭘 잡은 것 같은데 어저께 밤에 갑자기 그 뭡니까 이 추미애가 그 기자회견하고 난동을 부리는 게 모의가 급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정권이? 결국은 이거는 하나의 정치 싸움인데 네. 윤석열 개인도 네. 처음부터 이 정권에 대들어서 네. 이리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뭐 이리 벌리려고 생각은 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정보도 있어요.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들의 그 둘러싸여가지고 네. 그 준행고 행포 때문에 불행한 걸 맞은 것처럼 맞았는데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네. 그 측근의 비리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정도에서는 하겠다 네. 하는 것이 최초의 입장이었다고요. 네. 그 내가 받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하다 보니까 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쪽하고는 대립각이 세워져 버리고 여기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떤 뜻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길이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정면 대결이 된 거예요 이 정권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공직자입니다. 네. 칼진 사람이 조지면 그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영린을 건드렸잖아요. 원전 수사. 네. 원전 수사. 네. 이 문재인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하면서 갑자기 그동안에 뭐 싸우기는 했지만 네. 원전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딱 이게 되면서 바로 직무정지 사태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 제가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을 넘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원전 수사가 요즘 왜 드러난 게 이게 북한으로 이게 저 원전
저 지원이 북한으로 한다는 비밀 문서가 나왔어요. 바로 그럼 이제- 그거를 쓰셨으면은 이 정권이 무너져야지 왜 윤 총장이 무너집니까? 그건 윤 총장이 예. 그걸 속전속결을 빨리 했어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이 못하는 이유가 이게 머뭇거린단 말입니다.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네. 방향을 정해서 과감하게 그걸 딱 확실한 증거를 잡아 국민한테 발표를 해버렸으면은 근데 이번에 하려고 제 생각이 제 추측인데요. 음. 하려고 뭔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터뜨렸고 이걸 받아서 수사 자료 다 모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첩보가 들어간 것 같아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밤에 7시에 긴급하게 기자회견 때리고 직무정지 시킨 거는 아마 그런 화급한 상황이 저는 그런 거라고. 몇 시간만 저 지나가면은 청와대가 닭살나겠다. 화급한 몇 시간 만에 이게 움직였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죠. 뒤집어 없는데 그게 확실한 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조사를 해서 이제는 저 쫓아내고 나면 그게 덮여진다고요. 아무리 검찰 내부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이미 추미애 라인으로 다 깔아놨다 핵심 자리는. 그러니까 저 결국은 저것도 우물우물하다가 그냥 덮여지고 만다고요. 많은데 이제 앞으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행보를 하고 저 사람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문제고. 네.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파 대권 주자로 나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동안에 한 행보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박근혜 대통령 그 수사 원죄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 그 이전에 네. 국정원 댓글 조사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그 당시 그 사실은 국가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감하게 해가지고 처리를 했다만 거기서 인기를 얻었잖아요. 국민들을. 야, 국민이 아니지. 촛불 세력으로부터. 그 촛불 세력. 네. 그러나 그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는 밑비어가지고 결국은 좌천대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문재인 갔다가 정권에 의해서 이제 박영수 특검에 다시 4년 후 합류시켰잖아요. 복귀해가지고 이제 그 박근혜 측근들 다 잡아놓고 탄핵 정국 촛불로 몰고 가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한 사람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많은 애국 국민들은 윤석열이를 그런 시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 원죄가 있죠.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사실은 보수 우파에 무슨 약간 대권주로 뭐 영입되고 이런 소리 나올 때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운명은 내가 볼 땐 셋 중에 하나예요. 네. 요번에 자진해서 물러나서 조용히 변호사 길로 조용히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고 네. 이제는 이쪽에는 되도록이면 없어요. 이쪽이란 완- 건 어디요? 저 문재인 쪽에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습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튀어나와서 네. 정치. 정치를 이제 판에 들어서서 정치를 하는데 네. 과연 국민힘당에서 그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대권 후보로 내가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를 비롯해서 제3 세력이 정당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고영주 변호사를 비롯해서 또 이래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을 뭐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네, 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제가 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추진을 한다고요. 네. 윤석열이 여기 올라탔을 때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결국은 근데, 여권 분열만 되는데 야권 아니면 이번 사태를 이쪽에서 화들짝 놀래서 했지만 어떤 행태라든지 얽어가지고 감옥 속 갈 수도 있어요. 누가 감옥 속? 윤석열이가 지금 이 정권에 뭐 법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어요. 만들어내서 얽어서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문재인 일반 촛불 세력들이 핵심들이 볼 때는 쫓아내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이지 손해는 안 간다 보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보수 우파들의 여론입니다. 보수 우파는 이미 소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들은 국민의 40%만 지지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윤석열을 오히려 내놓으면 이 가다 놔놓고 싸우면 인기만 더 올라가는데 쳐내놓으면 나가서 싸우면 결국 자기들끼리 분열돼서 자기 집권에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복선도 깔려서 나는 이거 추진을 했는데 하들짝에 갑자기 일이 하는 데는 뭐가 이유가 있다. 아까 뭐가 얘기한 있다. 것처럼. 뭐가 있는데 그 이제 그 원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물론 원죄가 있습니다. 네. 그 보수 우파. 저도 이제 그건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는 이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검사다. 검사요? 검사인데 그냥 검사예요. 음. 검사인데 지금은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좀 돌았지만 그 전까진 이번 전까진 검사인데 그때 가짜 뉴스라든가 촛불 그 난동에 약간 그 세뇌당했다고 그럴까? 이 잘못 저도 뭐 그때 세뇌당한 방송을 했으니까. 그 당시 그랬었죠. 네, 저 TV 조선에서 저도 가짜 뉴스를 저 제공받아서 그걸 그리 판단에 안 썼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이 다 넘어갔었어요 그때. 하기야 그 당시에 언론사 국민들도 예. 국민들도 대다수는 다 넘어갔었어요. 대다수는 정말 언론에 넣는가 보고 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 이런 생각으로 놓은 거예요. 저희 같은 이제 보수 우파들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라까지는 안 나갔어도 그 이제 촛불이 벌어졌을 때는 딱 그건데 뭐. 촛불이 벌어지고 막 시작 단계에서 이렇게 되면은 탄핵으로 가면 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망신당하고 보수 우파가 괴멸된다. 그렇죠. 그럼 나라가 불행해지니까 저희 입장은 그랬었어요. 그냥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하야하시고 탄핵으로 가지 말고 하야하고 망명. 하야값 아니죠. 하야나 다 아니지. 지금 대해서는 하야감도 아니고 이놈들을 쳐냈어야 되는데 이미 나라가 그때 다 넘어갔어요.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속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원죄가 있어서 반성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반성 많이 했고 반성했지만 그 원죄를 뭐 죽을 때까지 가서 너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저 방송을 그따고 그랬으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그럼 그거 안 돼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검사였어요. 저는 방송인이었고 이제 저는 속았는데 윤석열도 말하자면 저처럼 속아서 그냥 검사야. 근데 잠깐만요. 그랬는데 그때는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검에서 같이 뭣도 모르고 이제 난도질을 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죄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원죄를 갚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지금 검사야. 야, 죽어도 검사니까 그럼 지금의 잘못들, 문재인 주사파들의 잘못을 지금 하나하나 말하자면 손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파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다. 실어주잖아요. 지금 실어주고 있으니까 이거에 더 부응해서 제가 자기가 뭐 오늘은 그렇더라고요. 뭐 자기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그렇죠. 민주주의를 저기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자기의 원죄에 대한 어떤 그 반성 내지는 갚아야 되겠다는 채무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올바른 판단에서 우파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도 볼 수 될 있죠. 수도 있는데 이제 정치 공학상 과연 나왔을 때 결국 차기에도 대권 후보를 야권에서 단일화해야 되거든요. 하나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100점 100배 하는 겁니다. 단일화하는 중심에서 단일 후보로 나서서 과연 정권을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냐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또 다 그림만 되면 그래도 저는 정말 그림만 될 수만 있어도 뭐 그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 야권이고 여권 정치하는 사람들 대권 주자들 하는 소행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결국 윤석열이가 놓음으로써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분열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런까지 다 계산하고 쫓아낸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놈들은 이제 그걸 아주 고단수죠. 고단수로 이용하는 건데 그럼요. 거기에 왜 또 우파 정치판이 늘어나냐 이거죠. 왜 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했으면 그분이 뭐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요. 결함이 있더라도 가치관은 빨랐잖아. 네. 우파의 가치관은 빨랐다. 여러 가지 하자가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했기 때문에 용납 못하지만 그렇지.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볼 때는 단일화했더라면 이겼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나왔잖아요. 안철수 21% 가져갔습니다. 홍준표 24%, 그거 합치면 이기는 유승민이 7% 가져갔어요. 유승민 빼고도 이기는 거예요. 유승민이 뺄 수가 없죠. 이번에 또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그때 말이야. 지난번에 둘만 합쳐도 또 이기지. 둘만 합쳐. 41% 아닙니까? 네, 문재인이가 40.8%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만 합쳐도 이기는 그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소한 차이로.
더욱이나 유승민까지 안 나오고 합류했더라면은 압도적으로 이기는 압도적으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공학을 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래 니 까불고 1위 요번에 대권 주자 1위로 23%딱 올라서고 원전 수소 딱 들어가니까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시점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럼요. 자기들이 급한 거. 자기들도 살고. 자기들 급한 거 쑤시니까 그거 못 쑤시게 하고. 그럼. 그다음에 정치판으로 풀어서 야권 분열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싸우게 만들고. 다시 재집권하고. 양수협장이라니까. 양수협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행보를 우리 이 정치권 특히 야권 보수 우파들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서 윤석열이가 나와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권 후보 나올 사람 다 나오라 이게 지금 정당도 한 서너 개가 더 나온대요.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준비들 하고 있더라고요. 하려면 하라 이거야. 해서 다 내보내고 다만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단일화한다. 1%라도 앞선 사람을 중심으로 단일화한다는 어떤 서약서나 그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바로 국가 원로원들이나 우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몫은 나는 단일화를 압박해서라도 시키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예행 연습으로 서울시장 이번에 경선도 그런 식으로 아니 다 서울시장 후보 내라 이거야. 그래서 저 미스터 트럭 보셨어요? 이제? 그건 미스터 트럭 식으로 하죠. 내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작년부터. 그리만 되면 되는데 벌써 시장 후보도 미스터 트럭 식으로 처음에 한다고 말해 나오더니 국민의힘 저기서부터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저 국민의힘이요. 저기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가치관도 버리고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 누가 그러더라도 김종인 씨 생각이 호남에서 15%만 받으면 어차피 경상도 하고 나머지 보수 오빠들은 뭐 갈 때 가면 자기들 찍어준다는 평소 욕을 해도 찍어준다는 거예요. 호남에서 15%만 얻으면 집권하니까 지금 완전히 극자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호남 쪽에 가서 집중적으로 무릎 꿇이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있는 보수 우파 지도자 특히 태극기를 들어올 때 애국 국민들한테는 배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어? 방법이 없나? 참 큰일에 나도 오늘 이렇게 놓으면서도 뭔가 시원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돼 나중에는. 지금은 각자가 최선을 다해라. 국민의힘, 뭐 우리 공화당, 또 새로 나온 정당 최선을 다해가지고 세력을 모으고 후보 내라 이겁니다. 내고 마지막에서는 미스터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우파 지도자 밖에 나와 있는 진짜 애국 지도자들이. 그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 그 이제 후보들 내고 그럴 때도 지난번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감시병이 돼서 어느 정파 어느 집단이 단일화의 방해꾼 전부 다 방해꾼들이었는데 누가 제일 가장 방해가 심했고 누가 비겁했고 누가 자기 욕심만 부렸고 이런 거를 국민들은 또 판단해요. 거기서 이제 물론 정당에 가입한 분들은 그 판단이 잘 안 서. 왜냐면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그것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봐.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딴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우리 공화당이 잘못. 다 이렇게 봐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 하라니까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단일화는 지난번 4.15 총선 때도요. 사실은 우리 조진 대표나 우리 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그 당시 그 미래통합당 선거 연대를 제의를 했습니다. 했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오기 전까지는 접촉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하려고. 메시지 오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난줄 알고 보니까 한교안 대표는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탄핵 핵심 역적들이 딱 반대하니까 한교안 씨가 그 리더십을 발휘 못한 겁니다. 그 당시 선거연대라도 됐더라면은 나머지 군소들도 잡아서 연대를 시켜서 했더라면 이기는 거예요, 선거에. 뭐 지나간 아니죠. 과거를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과거를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예. 지금부터 뭐 너는 되고 안 되고 하면은 아예 그건 네. 안 됩니다. 윤석열 요번에 나와라 쫓겨놓든 이거지. 자기 발로 나오든 저는 제가 볼 때는 쫓겨놓을 필요가 없대요. 과감하게 내일이라도 기자회 딱 자청해가지고 이래서 나는 나가서 본인이 저항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이 나라 바로 세우겠다. 아니 그 전에 이 성명서 발표하고 아예 놔버려. 나와서 아니 그 전에 수사로 다 저 총장으로 있으면서 밑에 부하 검사들 다뤄서 이거 못합니다. 다 작사를 해야지. 그건 못합니다.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지금 막 쑤시기만 했지 한 건 제대로 수사한 거 뭐가 있습니까? 조국이 사태 정경심이 하나 넣어놨지. 지금 이재수 건을 제대로 했습니까? 송철호 건을 제대로 했어요. 나머지 뭐 네임 요번에 나온 그 비리 그런 것도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이제 뭘 쥐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못합니다. 급하게 추미애가 밤에 아니. 저 난리를 치지 근데 않았냐. 그거는 예. 원전 수사에 나는 있다 이러고. 원전 수사. 예. 원전 수사가 딱 그 시작하면서 하겠다고 놓고 딱 들으니까 아니 그거 지무사령관 출신이시니까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그 비밀 문서 나온 건 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적죄 아닙니까 이거? 거기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그건 알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사실은 여적죄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원전 폐기하고 북한에 지어주겠다 하는 것은 예. 이건 정말 저가 내통이 안 되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일이죠.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지지 아니 않았잖아요. 그 비밀 문서가 나왔다는 거 아니 보고서가요. 그 안에 말만. 삭제된 파일에 설만 돌아다니지. 아니 소리 아니에요. 이번에 그걸 수사를 확실해가지고 하려니까 밤에 밝혀요. 이지랄을 하고 밤에 그냥 직무정지를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는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있어도 벌써 밑에 검사장 거 서울지검장이 다 핵심들 바꿔놔 버렸어요. 안 됩니다. 그게 할 수가 없었고 그걸 내가 구조적으로 알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이리 왔는데 지금이라도 딱 어떤 나름대로 수사를 개시할 때는 사전에 수집을 다 한다고요. 네. 어느 정도 확증이 있을 때 수사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냥 뭐 떠도는 얘기만 듣고 수사 안 해요. 그것도 그 권력형 비리거를. 검찰총장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분야에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가지고 있으면 나도 국민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밝혀서 나로 바로 세우고 하겠다고 정당하게 딱 튀어나오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전화해봐요. 지방이 어른들한테 전화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추미애 뵈기 싫어서 윤석열하고 싸우는 추미애 꼴을 보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 하더라니까. 이분들은요 그 본질적인 몰라요. 국민들은. 그러나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여론 리딩 그룹들은 확고한 그런 걸 보면은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좀 뭡니까 제안을 드릴게요. 제안이라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말씀대로 검찰총장이니까 그 원전 비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집권 세력가는 그 선거 부정이라든지 유재수라든지 송철호라든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가지고 나와서 정치권에서 나와서 그냥 기자회견이고 뭐 매일 그냥 터뜨려서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가지고 이 서류 보시라 막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정치를 하는 게 우리 국가적으로 난지 이 문정권을 쓰러뜨릴 수 있을런지 아니면 똘망한 우리 저 기무사령관 하셨으니까 진짜 목숨을 갖지 않은 똘망한 검사들 몇 명하고 수사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냥 핵심부로 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냥 다 뺏겨서 이제 대리를 임명시켜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힘으로 뒤집어 엎을 수는 이제 그 단계 지났다. 지나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두환 장군식으로 합수부에서 다 정승하고 뭐고 그냥 싹 다 그런 작살을 냈잖아요. 그 안에 검찰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공부해서 검사 됐는데 자기 명예욕 보신이 1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신 1번이죠. 예? 검사들이 언제 민주주의 운운했고 공정을 운운했습니까? 영감님하고 말이죠. 정말 아주 20대 샤프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검사들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막 그 일부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일부 없는 건 아니에요. 들끓고 있다. 들끓고 있죠. 일부 분위기가 있는데 결국은 못합니다. 못합니다. 결국 못한다. 예, 결국 못합니다.
못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자기가 그동안에 본 걸 그전에는 몰랐는데 가지고 있으면 이거 보니까 자기가 하면서 이 수사를 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과 그 일파들의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반국가 행위나 예. 이런 행위를 나름대로 정보를 만약에 입수를 했다면 예. 그걸 가지고 바로 국민 앞에 나서야죠. 나서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내가 앞으로 정말 그 안에 검찰이 있을 때 내 한계가 있어서 다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행보를 통해서 해서 바로 세우겠다고 얘기하면은 국민들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용기와 기백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그것도 어렵다. 네, 어려워요. 한번 두고 보세요. 아니 그저 혹시 내부자들 영화 보셨어요? 내부자 영화 봤죠. 그 거기서 저 들고 나와서 터트리잖아요. 네. 그 그건 검사가 영화예요. 검사가 그거는 영화일 뿐. 그건 영화야. 그것도 기대가 안 되네. 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대. 근데 윤석열 총장이 개인의 의지에 달렸어요. 진짜 네. 목숨을 딱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예. 살신성인 구국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과연 그래 했을 때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분열돼 얽혀 있는 이 세력들이 하나로 합쳐서 중심에 대해서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예. 정권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 가야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게 되겠냐는 거죠. 또 다음에 이 상황을 지켜봅시다. 지켜보면서 네. 다음에 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시고 지켜보자 하는 지켜봐야 거고 된다. 이제 이런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